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베트남 사업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베트남에서 소시오패스 대처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운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무비자 그리고 비자 연장이 뭐 국경을 넘어갔다 온다든지 뭐 등등으로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장애죠. 네,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 발각이 되면 거짓말로, 거짓말로, 거짓말로 계속 그것을 덮어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외롭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노출돼서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 사업 이야기에서 이걸 좀 전문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진단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진단을 보면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들은 강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신감. 또 위트 있는 말솜씨로 인기가 많으며 사회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유영철이 연쇄살인을 저지르죠. 이들이 사회성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충동적이고 아주 그 악랄한 그런 범죄를 수행하는데 이 소시오패스는 강한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뭐 자기가 굉장한 아주 뭐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감을 보이고요. 또 위트 있는 말솜씨, 말도 잘하는 거죠. 굉장히 말을 잘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굉장히 그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트남이라는 곳에서 일단 한국인 자체가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국인이 와서 위로해주는 척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고 그 감정을 위로해주고 그 감정을 충족시켜주는 척 하면서 접근해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위장한 다음에 이용해버리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치킨집을 하나 연다 그러면은 그 열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을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시간, 베트남어를 공부한다든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들어갔을 텐데 이런 사람들한테 당해가지고 다 망한다 그러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위트 있는 말씀씨로 인기가 많아요. 근데 사회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이 소시오패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위 환경을 변화시키려 한다. 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위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이간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 다른 사람한테 범죄를 뒤집어 씌운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극도의 나르시시스트이다. 예.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나르시시즘 또는 자기의 네,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예. 정식 분석학적 용어로 자신의 외모, 능력과 같은 어떤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그 자기의 외모를 아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잘 씻지를 않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도 잘 안 닦고 또 샤워도 잘 안 하고 발도 잘 안 닦고 하면서 뭐 얼굴에 굉장한 화장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보면은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자신의 외모, 또 능력과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성격 또는 행동을 말한다. 네, 이러한 자기애적 좀 장애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사소한 일에도 살인 동기를 가지며 친구가 거의 없다. 이거 뭐 이게 쉽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좀 한국인들끼리 또는 베트남인들과 좀 문제가 생기면은 뭐 땅에 묻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는데 쉽지 않아요. 베트남의 공권력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 규범을 무시하며 나쁜 짓인 줄은 알지만 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쁜 짓인데 뭐 갑자기 자기 동료들인데 뭐 페이스북을 해킹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반인인 제가 들었을 때는 저런 해킹을 한다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쁜 짓인 줄을 알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뭐 여자들을 이용하고 뭐 심지어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만났던 한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여자를 엄청 잘 이용합니다. 여자들을. 그래서 자기가 시내까지 나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고 가면은 한 뭐 20만 동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한 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거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베트남 여자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를 태우러 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또 여자가 와요. 그러니까 그걸 타고 가는 겁니다. 시내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야, 저 사람은 진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규범을 무시하고 나쁜 짓인 줄은 알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뭐 한국인들한테 막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 거기서 다 횡령하고 돈을 빼돌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계산적이에요.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돈은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남의 돈은 막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들어오면은 뭐 어디 뭐 가라오케 가시죠 뭐 하면서 술집으로 데리고 가서 술값을 뭐 다 계산하게 만들면서 돈 엄청 쓰게 하는 거죠. 뭐 진짜 뭐 하룻밤 사이에 뭐 진짜 엄청난 돈이 나오게끔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계산적이면 부끄러움이 없이 감정 조절에 뛰어난 탓에 매력적이다. 네, 계산적이고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상상을 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 들키면은 일반인들은 굉장히 막,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속은 것처럼 분노하고 막 기절하는 척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막 쓰러져 갖고 뭐 눈이 막 하얗게 눈동자를 하얗게 만든다든지 아주 굉장한 쇼를 한다라는 것이죠. 네, 뛰어난 탓에 매력적이다. 네,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네, 특히 뭐 이렇게 돈을 빌려놓고 안 갚는다든지 또는 자기가 어떤 일을 벌려놓고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권력, 지배, 성공 등에만 관심을 두고 권력욕이 굉장히 강한 거죠. 뭔가를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지배. 네, 그래서 성공, 관심을 두고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는다. 네, 굉장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상황 판단이 뛰어나고 거짓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정할 줄 안다. 사람들을 다 조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진짜 뭐 정신적으로 괴로운 거는 뭐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 엄청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외롭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베트남이라는 곳 자체가 현금 문화잖아요. 횡령도 많고 베트남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사기가 굉장히 많아요. 베트남 사람들의 사기, 횡령, 뭐 거짓말, 협박. 그러다 보니까 더 한국인들한테 의존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겪는 또 두 번째 상처들이 이 소시오패스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또 제가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